네, 안녕하세요. 포커스인의 조민정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엮어 명인명촌이라는 브랜드를 만드신 다리 컨설팅의 정두철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회사 이름은 다리 컨설팅이라고 하고요. 제가 운영하는 브랜드는 명인명촌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명인명촌 제가 네. 듣기로는 네. 장인의 브랜드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명인명촌은 전국 70군데 정도 산지를 갖고 있고요. 네. 상품의 종류로는 한 200여 종 있고요. 제가 한 12년 정도 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이런 상품들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을 끊임없이 여쭤보고 물어보고 관찰하고 해서 뭐 짧게는 6개월, 네. 길게는 한 1년 정도 걸려서 이렇게 하나의 산지들을 모아왔습니다. 오, 네. 그러시면은 지금 70분의 장인들이 네, 있으시고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여 개의 제품들이 함께 네, 이제 하는 거죠. 네. 참 남다른 철학이 없다면 네.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 제가 뭐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요. 네. 어딜 돌아다니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네. 사실은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 전통식품이 참 가치를 제대로 인정 못 받는구나. 그런 그럼 게 이걸 있죠. 제대로 가치를 좀 알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계속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분들이 다 유기농을 하지는 않지만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유기농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충 또는 뭐 잡초 뭐 인간의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얘네들도 다 더불어 사는 하나의 생명체야. 이런 어떤 생명의 감수성들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 뭐 아니면 종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덩달아서 네. 제가 처음에는 이 정말 좋은 가치 있는 상품이 소비자들이 모르니까 이런 걸 내가 많이 발굴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분들의 삶의 철학 속에 하나하나 제가 젖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 브랜드가 만들어져 온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정성에 네. 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있는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제가 들었던 바로는 네. 명인명촌 굉장히 좋은 거고 네. 저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상업적으로 네. 한마디로 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네. 라고 했는데 또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LVMH에서 에르메스나 뭐 이런 네. 브랜드를 하면서 이태리 장인들하고 뭔가 콜라보레이션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걸 굉장히 한정판을 만들어서 비싸게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 있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 이 장인들이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측면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명인명촌은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뭐 생산한 생산물을 가지고 그걸 실제로 가공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옛날 방식으로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미련할 정도로 느리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정성도 많이 들어가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명인명촌은 그런 원형들을 좀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도 우리 일상 속에 네. 어렵지 않게 예. 또 있고 하지만 본질은 지켜내는 것. 예. 네, 뭐 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네. 예.
지금 명인명촌이 초기 2009년부터였죠. 네네. 쭉 이어져 나가오는 발자취를 보면요. 앞으로는 세계와 함께 네. 이제 세계 브랜드로 가고자 하는 어떤 꿈이나 포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봤을 때 글로벌화를 꿈꾸시고 네. 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잖아요. 예. 저는 그 옛날에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교역을 했었던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중장대한 제조업들을 해서 사실 뭐 인구가 12억씩 되는 이 중국하고 해서 네. 뭐 이기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결국 우리 땅에서 나오는 어떤 자원이 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유럽 시장부터 먼저 저희 브랜드를 알리기 시작을 했었던 게 결국 유럽은 아티잔 또는 이 때루와 뭐 지역과 어떤 장인에 대한 리스펙션이 분명히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프랑스에 가서 팝업 매장을 하게 된 것도 사실 갤러리아 라파에트의 식음료 담당 CEO가 저희 콘텐츠를 보고 야, 이 정도면 우리가 같이 해도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가 팝업 매장을 운영을 했었던 거고요. 벨기에에 있는 그 미슐랭 셰프하고는 콜라보레이션을 했었고요. 제가 오기 바로 직전에는 마드리드에 가서 저희가 갖고 있는 누룩 관련된 소스를 가지고 당연히 스페인은 엄청나게 좋은 식재료들을 갖고 있는데 해산물도 풍부하고요. 이 사람들이 너무 감칠맛을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감칠맛의 진수를 이 그 누룩 소스를 활용해서 네. 제대로 맛보여주고 와. 왔습니다. 정말요. 제가 어깨가 네. 으쓱해지는데요. 네. 네. 아마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도 우리의 맛이 네. 다른 나라에서도 잡을 수 없는 그 1%를 감칠맛을 잘 잡아낼 수 있구나. 네. 역시 우리의 것이구나. 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명인명촌에 200여 가지의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라고 네.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도대체 어떤 장인분들의 네. 어떤 음식들이 네. 이렇게 발견이 되었을까요? 네. 뭐 당연히 뭐 가장 기본적으로 장류, 된장, 고추장,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기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요구르트도 있고요. 심지어 요구르트까지 있어요. 뻥튀기도 있고요. 네. 네, 조청도 있고 그다음에 전통 식초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백도라지 차도 백도라지. 있고 예, 네. 그다음에 쌍화차도 있고요. 예, 별게 다 있습니다. 참 많은데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장인이 있으시다면 사실은 올해 4월 달에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분은 발효에 있어서 다빈치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빈치요. 예, 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딱 머리를 하나 치는 게 있었어요. 왜 우리나라 전통 식초가 이렇게 훌륭한데 백화점에서 살 수가 없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2011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전통 식초를 그것도 이제 살균하지 않은 전통 식초를 백화점에 처음으로 론칭을 명인명촌 했거든요. 네. 저는 그 대단한 일을 했다고 스스로 자부를 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사실은 그 전통주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907년에 세금을 많이 거들라고 뭔가 이 주세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네. 사람들한테 술을 못 만들게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결국 집에서 만드는 가양주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면에 가양초, 그러니까 전통 식초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도 이렇게 잘 주목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전통 식초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재현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진도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삼고 초려를 했어요. 처음 찾아가갖고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네. 두 번째 찾아가서도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가서 뭐 예, 하셨어요? 그냥 계속 그분이 하시는 얘기만 들었어요. 세 번째 가서도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마지막에 네 번째 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이런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대표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무슨 일인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해서 이 명인명촌에서 전통 식초를 그분 거를 론칭을 하게 됐죠. 그렇군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안타깝게도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네. 그분이 저한테 차려주셨던 발효 밥상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귀한 네. 밥상이죠. 네, 대표님, 명인명촌의 모든 식재료들 그리고 네. 완제품까지 네. 출처가 명확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출처가 명확하다라는 건 뭐 누구든지 이력제를 다 해서 아 이건 누가 생산한 거야라고 하는 거는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사실 원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의 성격이 어떤지도 알 정도로 성격까지. 예, 네. 왜냐하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손맛을 가지고 한 번 정도는 맛있는 걸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심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그 마음을 이렇게 배신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건 진짜 오래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뻥튀기를 아까 판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 뻥튀기를 하시는 분이 이제 울진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원래 탱화를 그리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당신이 어렸을 때 먹던 조청을 갖다 재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붓을 살라고 물감하고 붓을 살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요. 불심이 네. 있으신 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작년부터 뻥튀기를 만드셨어요. 예, 뻥튀기 보면은 잠자리 날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꺼끌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걸 벗기는 거예요. 벗겨갖고, 하나하나 다요. 예, 그걸 삶아요. 그게 삶아서 그걸 다시 말려요. 그래서 바짝 말린 다음에 그걸 다시 습을 줘서 냉장고에 넣어서 냉장고에서 거기서 이제 아주 저온에서 건조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뻥튀기 기계에 넣고서 덮는다 그러죠. 그래서 얘가 뻥튀기가 등이 이렇게 딱 갈라지기 직전까지만 딱 튀겨내는 거예요. 아니, 저는 네. 더 놀라운 게 대표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마치 대표님이 하신 것처럼 네. 자세히 알고 있다. 네. 이게 더 놀랍고요. 네. 그러면은 모든 그 200여 가지 완제품에 관한 얘기를 제가 대표님 이거는요, 대표님 이거는요 하면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럼요. 거죠. 다 알죠. 야, 대단하시네요. 아니 제가 1년 동안 네. 가서 그분이 뭘 하는지 그 다음에 수시로 찾아가서 밥도 얻어 먹고 지속적으로 가면 어느 순간에는 본심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미주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미주 한인 동포분들에게 이 명인명초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여행하는 거하고 틀리게 살아간다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늘 많은 한국 사람들 틈에서 살다가 어떻게 보면 이 다수의 사람이 아니고 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든 게 많을 것 같다는 굉장히 생각이 들어요. 힘든 상황들이 있죠. 여기서 특히 이제 한인타운에서 LA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이분들이 얼마나 열패감도 있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결국은 옛날에야 뭐 추억의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방탄소년단이 와서 BTS. 너무 이제 자부심을 느낄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식 문화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국의 음식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가치 있는 거라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으면 그럼요.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명인명촌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이 뭐 그 한국 음식 문화 그러면 굉장히 그 여기 사람들한테 각광도 받고 그러면서 어깨가 으쓱해질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명인명촌을 통해서 저희가 뭔가 전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짧게나마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맛과 멋을 제대로 느껴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명인명촌이 조금 더 많이 빨리 성장을 해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또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요, 저는 대한민국의 맛, 멋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어깨가 으쓱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자, 저는 포커스인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